자, 우리가 상품을 하나 올려볼 건데요. 오늘 올릴 것은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올릴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혹시 내가 연습해 보겠다 하시면 뭐 검은 콩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아무거나 찍어서 연습용으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상품에 대한 메뉴는 상품 관리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상품 관리를 눌러보시면 여기 상품 등록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상품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네이버 도착 보장이라는 걸 요즘 얘네가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거 할 때 확인해야 되는 어떤 유의사항 매뉴얼을 얘네가 이렇게 공지로 띄우고 있네요. 일단 얘는 닫을게요. 자, 여기 상품 등록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필수 항목이에요. 다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필수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을 올려볼 블랙푸드 검정콩을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 요거부터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시는데 책에는 어디에 올린다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올릴 때는 카테고리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위쪽에 새 탭 하나만 눌러서 새로 네이버 창을 열게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팔게 검정콩이죠. 그럼 검정콩 이런 식으로 쳐서 쇼핑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검정콩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에 있는 콩. 이게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띄워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검정콩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는 카테고리가 반드시 이 카테고리여야 그래도 상단에, 그래도 앞쪽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카테고리는 고객들이 많이 찾은 그런 순서로 카테고리의 순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검정콩을 다른 메뉴에다가 넣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검정콩을 쳤을 때 아예 카테고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카테고리는 내가 먼저 상품을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앞에 뜨는 이런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카테고리명 입력에다가는 콩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 가지 콩들이 보이는데 아까 메뉴 중에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이 제일 앞에 있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원산지 정보 필수 카테고리라고 하네요. 확인. 친환경 인증 필수 카테고리래요. 네, 확인. 상품 등록은 상품 관리에서 들어가요? 네,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이에요. 상품 관리. 자, 이제 상품명을 적을 차례입니다. 상품명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키워드를 넣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검정콩을 사람들이 쳤을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찾았냐면 강남콩, 흰강남콩, 볶은 검정콩, 뭐 서리태 2kg, 볶은 서리태, 뭐 병아리콩 등의 요런 키워드들을 연관 키워드로 많이 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혹시 쓸만한 게 있다면 그런 키워드를 좀 같이 섞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검색을 할 때는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것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광고한 데는 보면은 늘봄식품, 국산, 볶음, 서리태, 볶음, 검정콩, 검은콩 200g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그럼 검은 콩을 친 사람한테도 보일 거고 검정 콩을 친 사람한테도 보일 테고 서리태를 친 사람한테도 보이겠죠? 국산 서리태를 친 사람한테도 보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섞어서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서리태, 검정콩, 메주콩 이런 것들을 넣네요. 여기도 검은콩, 검정콩, 서리태. 여기도 마찬가지 뭐 검은콩, 쥐누니콩, 검정콩, 속성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래서 키워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제목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기 때문에 여기 상품명은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적을게요. 책에서는 지금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고 적었죠? 혹시 다르게 이름 주실 분은 다르게 이름 적어보셔도 돼요. 카페에다가 해도 돼요? 어디요? 그 아까 그 복사에다가 해도 돼요? 아, 이거 여기 있는 얘네를요? 네. 네,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이렇게요? 네. 근데 완전 똑같으면 그러니까 좀 고쳐야죠. 이건 어디서 가져왔어요? 뭐요? 저기 이거요? 네. 아까 검색을 했죠. 검, 카테고리만 검색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도 검색했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여기 카테고리명 검색이 있고 여기 카테고리명 입력에다가 제가 콩이라고 적어서 여기 뜬 거 중에서 고른 거예요. 여기다 적었거든요. 나왔다. 혼합곡에다 쓰면 네, 왜냐면 여기 검정콩 찾아보니까 잡곡 혼합곡에 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올린 거예요. 친환경은 인증번호를 받아요. 친환경이 아님을 하시면 되셔 상관은 없어요. 친환경인 경우 친환경 인증번호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친환경이 아니라 테스트용이니까 정 불안하시면 여기다 테스트용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비싼 값, 우리 한 10만 원 정도 올릴 거거든요. 팔리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시장 가셔서 검정콩을 사셔서 보내도 돼요. 그죠? 테스트비가 주문 사서. 네, 진짜 어이없었던 경우는 제가 옷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테스트용 해가지고 일부러 올렸어요. 제목에다가. 근데 팔려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사업자가 우리가 가세 사업자인데 네. 이 면세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럼 면세품을 올려도 상관없어요. 면세 품목을 파는 경우도 있긴 했죠. 가세 사업자는 면세 풀어도 괜찮아요. 안 될 게 있을까요? 면세를 사가지고 면세를 파는 거니까 상관은 없을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상품명 적으셨다면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할게요. 그러면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검색. 네. 되셨으면 상품명. 판매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가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책에서는 10만 원을 적었네요. 안 팔리게 저는 100만 원 적을게요. 나중에는 이제 가격대 생각하셔서 가격을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100만 원. 뭐 10만 원 적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저는 100만 원으로 적은 거고요. 전화 올 겁니다. 뭐 팔릴까봐 귀찮아서 팔리면 그러셔도 되죠. 네. 선생님 말씀. 자, 할인가를 설정하실 것만 설정함 아니면 설정 안 함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아. 책에서는 지금 설정 안 함으로 했는데요. 설정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이렇게가 보여요. 전철. 이거는 이제 제 테스트몰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0만 원 찍긋고 99만 9천 원에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요런 거는 이제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가격대가 그대로 보이고 요거는 어때요?
3만 원인데 2만 원에 팔아요. 해서 33%로 할인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올리시든 상관이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3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파는 것 같이 할인받아서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할인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요. 그래서 만약 할인 설정하실 분은 설정함 하시고 전체 할인 예를 들어 뭐 1,000원만 할인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99만 9천 원에 할인한다 이렇게 보이죠? 물론 설정 안 하셔도 돼요. 판매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려져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설정하면은 뭐 3일, 5일, 7일 해서 120일까지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설정 안 함으로 해놓고요. 근데 설정을 해놓고 네. 기간 제한 없이 해도 상관없어요. 설정을 하면은 120일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엔 얘가 숨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설정 안 함으로 해두게 되죠. 어차피 내릴 때 내가 내리면 되니까. 그래요? 네. 근데 할인은 설정을 하고 설정 기간에 설정하지 않으면 판매 기간은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할인도 굳이 설정을 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얼마 깎인 것 같은 느낌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일단은 그렇죠. 할인이 들어가면 게 눈에 확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좀 적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내가 이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100만 1,000원 이렇게 올려놓고 1,000원 할인하면은 할인가 100만 원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네, 보통 설정 안 해요. 만약에 하실 거면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 자, 부가세는 여기서 골라요. 과세냐, 면세냐, 영세냐. 지금 이 상품은 면세 상품이죠. 그래서 저는 면세를 누를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면세입니다. 테스트를 할까요? 그래서 과세 상품은 과세 상품으로 두시면 되고요. 이 상품은 지금 농축수 임산물이므로 면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면세 상품으로 체크를 해두면 됩니다. 자, 네이버 풀필먼트 요거는 우리가 지금 설정 안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배송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랑 이제 연동해서 물건을 올리거나 할 때 설정하는 게 풀필먼트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바로 연결해서 쓰지는 않을 거고 위탁으로 하시는 경우는 특히나 설정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설정 안 함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사 제품도 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 로켓 배송 기억하시죠?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송이 되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쿠팡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물건들을 먼저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물건들을 다 모아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을 빨리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내 물건을 자사제품 만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그러면 풀필먼트랑 계약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수량이에요. 몇 개 팔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 책에서는 한 개로 했네요. 저도 그냥 한 개 할까요? 자, 재고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재고 수량으로 적은 게 사라지고요. 옵션에서 설정한 재고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건 검은 콩만 그냥 올릴 거기 때문에 옵션을 설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재고는 그냥 우리가 정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 개로 적었는데 뭐 10개 하시겠다 그럼 10개를 적으시든 100개 하시겠다 그럼 100개를 적으시든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이런 거예요. 재고가 만약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해서 만약 이 하나가 팔리면은 그때는 이제 주문이 더 이상 안 되게 되겠죠. 품절 처리가 되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이라는 것은 지금은 설정을 안 할 거므로 그대로 둘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을 받고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상세 설명까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몬 멘트가 뭐예요? 어디요? 이 풀필먼트요? 풀
그니까 요거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도착 보장 이런 걸 요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점을 실제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물건을 직접 보내시는 분들이 깜빡 잊고 물건을 안 보내거나 물건을 지연해서 보낼 때가 꽤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무조건 도착하게 보내겠다라는 걸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이버 풀필먼트로 들어간 것들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쿠팡의 로켓 배송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이런 물류사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계약 연동을 시켜가지고 상품을 설정을 해놓으면 위탁 물건을 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그냥 쌓아놓고 보내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위탁 판매의 경우는 풀필먼트는 설정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고, 만약에 내가 연결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풀필먼트를 계약을 맺어서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고민할 사항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재고 수량까지 해서 살짝 봤는데 여기까지 질문 사항은 없으셨나요? 옵션은 다음번에 예제할 때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사항 혹시 있었어요? 그래도 옵션 얘기 안 하니까 좀 그렇다. 그럼 한 번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티셔츠를 판다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있죠. 스몰, 미디움, 라지 또는 색상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해서 물건을 팔 때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콩의 경우는 그냥 만약에 뭐 200g, 500g 딱 정해져 있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따로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건데요. 만약에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옵션명은 3개까지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워킹화 같은 경우 사이즈가 다양할 거잖아요. 그러면 컬러라는 옵션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고 사이즈라는 옵션으로 나눠서 컬러는 예를 들어 블랙 컬러에 사이즈는 뭐 245 사이즈를 사겠다.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나눠서 설정하는 걸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옵션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1개, 2개, 3개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게 옵션 하나, 옵션 둘. 만약에 내가 컬러만 나누겠다. 그러면 옵션이 하나인 거죠. 요렇게 해서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옵션명이 컬러다 라고 한다면 옵션 값이 화이트, 블랙, 뭐 네이비 이런 식으로 나눠진 채로 만들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추가 옵션의 경우는 옵션가를 넣고 재고 수량을 적어서 처리하는 게 옵션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품목의 경우는 굳이 이렇게 옵션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설정 안 함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재고 수량은 아까 옵션을 넣으면서 사라져서 다시 설정해보고 옵션까지 그럼 질문 없으시죠? 저희 작은 콩, 큰 콩, 중간 만약에 나눠보실 거면 옵션에 종류라고 해서 작은 콩 쉼표, 중간 콩 쉼표, 큰 콩 쉼표 해가지고 적으시고 추가 옵션 가격이 있으면 밑에다가 이제 가격을 적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도매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올릴 때 그때 한번 옵션을 해보려고 지금은 설정을 안 했어요. 자,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자, 대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1:1 사이즈에 1000에 1000픽셀짜리 사이즈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제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올릴 거고요. 여기 플러스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내 사진 불러오기라고 뜨죠. 얘가 122페이지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내 사진을 클릭.
하시고 저번에 우리 문서에 쓱싹 그 스마트 스토어 예제 받은 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건강 6번을 대표 사진으로 썼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에 예쁘게 들어갔죠? 추가 이미지는 뭐냐면 대표 이미지를 보조하는 이미지를 추가 이미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상품을 올렸을 때 처음에 보이는 화면, 요 화면이 대표 이미지라고 한다면 요거요. 얘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여기 조그만하게 보여지는 요 나머지 이미지들을 추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추가 이미지는 총 9개까지 넣을 수가 있으므로 내가 추가할 만큼을 집어넣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예제에서도 추가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역시 플러스 누르고 내 사진.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골라보죠. 여기 예제에서는 건강 5번, 7번, 8번을 넣네요. 5번, 컨트롤 누르면서 7번, 8번 하고 열기 하면은 건강 5번, 7번, 8번이 추가 이미지로 들어가지겠죠. 여기 파란색 바가 쭉 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사진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사진이 내 컴퓨터의 사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말하는 거고 옆에 사진 보관함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내가 추가를 해서 넣어놓는 보관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가 원래는 나 혼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매니저를 둬서 공동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여기 보관함에다 넣어놓으면 B라는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네. 아까 픽셀 맞춘 거 뭘 눌러서 픽셀을 만들었어요? 픽셀을 맞췄다는 게 미리 캠퍼스요? 갑자기? 자료 받은 걸로 착각을 했네요. 요거 자료는 어디서 받냐면 예제 파일을 다운을 받는 데가 있어요. 잠깐 그러면 일단은 임시 저장 한 번만 눌러놓고 여기 요 밑에 바로 있죠. 임시 저장. 일단은 새 탭 하나 다시 열게요. 네이버에다가 영진닷컴 적어주실래요? 영진닷컴. 그러면 이렇게 IT 전문 출판기업 영진닷컴 해서 나와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네. 여기 책 회사예요. 자, 영진닷컴 사이트 잠시 들어올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부록 CD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부록 CD 다운로드.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 쓱이라고 적어보시면 쓱 시리즈들을 쫙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요 교재 예제죠. 그래서 부록 CD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쓱하고 배우는 스마트 스토어요? 네네.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요 예제를 부록 CD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CD 원점집이 나오죠. 얘를 받으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는 문서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쓱싹 스마트 스토어 또는 쓱하고 싹 배우는 스마트 스토어 뭐 본인이 편한 대로 저장해서 두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정콩이 받아져 있는 줄로 알고 바로 설명을 했었네요. 자, 어쨌든 사진들 여기 채워서 넣어주세요. 여기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동영상은 딱히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여기 만약 동영상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이미지 맨 끝에 GIF로 이미지가 생성돼서 들어가고요. 동영상은 상세 설명 제일 앞쪽에 동영상이 하나 더 제시가 돼서 보여지는 형태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다른 동영상 넣으면 지적받아요? 풀어야죠. 거기까지 걸러내진 않을 거긴 한데 안 넣는 게 더 낫긴 하죠. 상품에 대한 걸 넣는 게. 자, 상세 설명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녹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보이세요? 자, 요게 124페이지. 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동영상은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어요? 동영상 뭐 올리려고요? 그냥 궁금해서 올려보실 거라면 아마 저희 책에 동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 올려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연습인데 뭐, 그죠? 눌러서 내 동영상 가져오기 누르고 여행 비디오 하나 있어요. 열기 해서 기다리면 업로드가 되겠죠? 어떻게 뜨나 한번 궁금할 테니 하나 올려볼게요. 선생님 그 도매국에서 우리가 네, 그러니까 도매국 이거 올릴 때 네. 이거 전체 지금 이거 올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카탈로그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하고 네, 가져와서 쓸 때 네. 카탈로그 있는 거 가져왔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없나요? 도매국에서 가져와서 쓸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도매국에 가서 상품을 보면요. 상품들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경우는 아무거나 그냥 고른 거예요, 이거.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사용 불가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상세 설명 이미지를 얘네가 열심히 찍은 거므로 내 거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사용 불가의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찍어서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 건데 얘를 그냥 그대로 올리거나 하면은 얘네가 이제 걸고 넘어질 수가 있죠. 저작권에. 찍어서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얘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이제 상품을 사가지고 나한테 이제 도착한 상품을 찍어 올리는 건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네가 찍은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실은 사진 찍는 게. 요거를 찍기 위해서 얘네들도 이제 DP를 준비해가지고 찍었을 거고요. 그쵸? 요건 되게 단순하게 사실 찍긴 했는데 어떤 사진들은 어떤 상세 페이지 좀 퀄리티가 되게 좋은 그런 상세 페이지들은요. 사진을 찍을 때 사진 기사가 찍어가지고 그렇게 또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실제 돈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퀄리티에 따라 그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이미지를 좀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용 불가라고 돼 있는 업체들은요. 보통은 이제 전화를 해보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돈 받고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주의하실 거면 이런 정도가 주의할 사항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물건을 저 같은 경우에 도매국에서 네. 검색을 해서 저게 사용이 되는 거를 제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사용 허용을 네,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도매국에 물건이 있는 거를 찾고 네, 블로그에서 이제 그 이제 리뷰 같은 거 이렇게 좀 보고 네, 골랐어요. 네. 골랐을 때 네네, 이걸 좀 병합해서 네, 같이 해서 괜찮아요. 내가 스토어에다 올릴 때 네네, 그럼 그 블로그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쓸 때 네. 주의할 게 없나요?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죠. 땡땡 블로그 이런 식으로. 왜냐면 원래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그 사람이 이제 걸고 넘어지면 아 이거 내가 적은 후기인데 이걸 여기다 쓰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응. 블로그에서 근데 거기까지 막 그렇게 보고 막 그렇지는 거의 않아요. 근데 그 네. 제가 네. 보기에 하기는
네, 그 블로그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4가지 정도는 네. 꼭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보면 카달로그나 상품명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상품 주요 정보에서 네. 뭐 모델명 모델명.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약간 4개 정도를 네, 그 블로그에서 똑같이 거기들하고 똑같이 쓰지 않으면 네. 그게 문제된다 이렇게 그런 건 그런 없는. 거 없어요. 네.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그런 지금. 거를 맞춰야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검정콩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내가 검정콩. 검정콩을 팔고자 했을 때 네네. 그거를 맞춰줘야 네. 걔 밑으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판매 수익률이 정해지잖아요. 아, 카달로그 상품으로 넣고 싶으실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안 들어가고 네, 따로 별도로 들어가죠. 네, 네, 따로 맞아요.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카달로그에 묻고 싶은 경우가 있고 묻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묻고 싶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좀 최저가인 거예요. 네, 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묶여야 돼요. 그럼 어쨌든 내 묶여서 상, 들어가려고 이제 응.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묶여서 들어가려면 그거 맞춰주셔야죠. 그렇죠. 그 4가지 네. 맞춰야 거기를 묶여서 들어가요. 그렇죠. 4가지가 안 맞으면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렇죠. 모델명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그 묶여지는 부분이 맞죠. 따로 떨어져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은 없는데 따로 떨어져 나온 경우는 보통 이거예요. 내가 얘네들하고 좀 차별화가 느껴지게끔 해서 좀 더 비싼 값에 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따로 떨어져서 나오게 해주죠. 일부러.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도 그 블로그에서 떠왔던 그 자료들이나 도매국에서 떠왔던 그 자료들이 만약 혼합해서 썼을 때 네네.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는 딱히 되는 건 없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좀 출처를 좀 적어주시는 게 원래는 저작권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예를 들어 땡땡 뭐 블로그 땡땡 뭐 후기 뭐 이런 식으로라도 후기 정보를 가져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 정보 같은 거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음. 지금처럼 상세 내용이나 네. 앞에 처음에 내일 화면에 나온 사진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맞춰야 그 서열로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뭔가를 내가 잘못했나 봐요. 그 서열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음. 안 들어가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4가지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니까 나 따로 떨어져서 나와버렸다는 거네. 네, 맞아요. 뭐 브랜드라든지 모델명이라든지 상품명도 좀 비슷하게 넣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건 맞춰주셔야 돼요. 네, 대표 사진도. 넣는 그거. 거가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 네. 서열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거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왜냐면 제가 이게 네. 수위에 이제 내 상호를 알리고자 이제 저렴한 가게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내 상호를 알리고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검정콩은 보면은 다 카탈로그 아니라 따로따로 돼 있죠? 왜냐면 상품 사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이제 이 렌틸콩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죠. 얘가 보면 현대농산 검정콩 렌틸콩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최저가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기도 지금 보니까는 뭐 흑콩, 검정콩, 렌틸콩, 그렇죠? 이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쓰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서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써서 가져오는 게 네, 그거를 그대로 갖다 넣어야 저 밑으로 들어가죠. 그걸 오려다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오려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똑같은 거 나왔다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주시했던데. 이게 저장이 여기 없구나. 그죠? 캡처하면 되잖아. 캡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기가 그 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돼요. 맞지? 그리고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 잘라다가 사실 이 정도는 이렇게 캡처하셔도 될 것 해가지고 같은데요. 거기서 사이즈 만들면 되잖아. 아니 저거를 퍼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캡처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지 복사를 저는 해봤어요.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지 키보드로 해가지고 그
네네 맞아요. 그게 천에 천으로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호대 씨를 그 네. 레벨이 안 맞아서 무조건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천에 천이에요. 다. 천에 천. 예 무조건 기본이. 다 천에 천이에요. 다. 그쵸? 픽셀이 안 보통 맞아요. 천에 천으로 맞추죠. 여기 적혀 있어요. 요거 아유 이건 일단 올리고. 여기 보면은 권장 크기 천에 천. 천에 천으로 해야 이미지 확대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건데 천에 천보다 작게 올리면은 이미지 확대 기능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기서 그냥 만약에 잘못 오려졌다고 해도 이미지 거기 가서 천에 천을 맞춰서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포스를 끌어와가지고 천에 천 맞춰서 저장했다가 넣었어요. 어쨌든 저런 게 안 맞으니까 그게 그 순위로 그게 안 올라가요. 어쨌든 대표 이미지가 같은 걸로 올리시긴 해야 되니까. 똑같으면 묶여야 되는데 안 묶여서 그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네들은 다 이미지가 다르니까 지금 나눠지는 거고 이 농부의 뜻도 지금 보면 인터파크 쿠팡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도 지금 묶여 있고. 자, 일단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딴 데로 넘으세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생각드실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시도해 보는 걸로 하죠. 그거는. 자, 일단 동영상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 이제 상세 설명도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자, 요 화면은 지금 1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24페이지 8번이에요. 그럼 스마트 에디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적고 글씨를 크게 하실 거면 블럭 지정하셔서 글씨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진하게 얘가 정렬 방식인데 여기서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인용구를 넣어봤네요. 인용구는 여기 있어요. 인용구. 옆에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인용구가 나오고 지금은 이 첫 번째 있는 인용구를 넣네요. 신장을 다스리고 부종을 없애며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모든 약의 독을 풀어준다. 요 위에 인용구 누르시면 나와요. 아 여기죠. 그 다음 사진을 넣었죠? 사진은 여기 사진 또는 요 옆에 플러스 눌러서 사진 누르셔도 돼요. 사진에 내 사진을 눌러서 여기서는 지금 건강 7번 넣은 것 같다. 건강 7번 선택하시고 열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쭉 진행이 돼서 끝까지 가면 사진이 들어갔죠? 자, 여기서는 인용구에서 버티컬 라인이라는 걸 써볼게요. 125페이지 2번을 참고해 주세요. 글쓰기 도구의 인용구에는 여기 세모가 있죠. 여길 눌러서 버티컬 라인을 누르면 소제목과 같은 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검정콩의 효능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죠? 우리는 여기 왼쪽 정렬로 적을 거고 글씨체는 조금 더 작게 적을 거니까 조금 작게 1. 일반 콩과 비교하여 영양소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 엔터 치면 2번 생겨요.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탈모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하고 엔터 치면은 5번이 생기는데 5번이 없잖아요. 또 한 번 엔터 치면 이렇게 사라져요. 한번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그림을 넣을 건데요. 사진을 눌렀을 때 내 사진을 눌러서 사진 2장을 선택할게요. 5번하고 6번 같아요. 그죠? 이렇게 2장 선택해서 열기 하면 2장이 차례대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얘를 붙이고 싶다면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을 끌어서 요 옆으로 가져가 보면 녹색 바 보이죠? 이렇게 놓으면 양쪽에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트임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본문에 맞추려면 요거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본인 그 기호에 따라서 원상태로 가려면 클릭하시고 뜯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원상태로 가요. 눌러서 끌면 옆으로 이렇게 놓고 다시 얘를 눌러서 이렇게 2개 선택됐잖아요. 또 눌러요. 그럼 얘가 잡혔죠. 끌어내리면 이렇게 원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맞춤 문서 너비 누르니까 여기 문서 너비에 맞게 조절됐죠. 그리고 밑에다가는 또 인용구를 넣어서 꾸몄네요. 그리고 밑에 클릭해서 1, 요거 내용은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글하고 사진 적는 형태로만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다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 사진을 또 넣고 싶다면 사진을 눌러서 내 사진 그리고 선택하셔서 열기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대략 만드셨다면 등록까지 일단 눌러볼까요? 그러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126페이지에는 스마트 에디터의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마저 설명드리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126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이쪽에 사진입니다. 사진은 요 내 사진은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고요. 요 옆에 사진 보관함은 사진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첨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이라는 것은 PC에 내가 동영상이 있다면 여기다가 올려서 띄울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은 10개까지 올릴 수 있고 파일의 용량은 1GB, 15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옆에는 인용구였죠? 보통 이제 주목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는 용도로 이 인용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구분선,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주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 보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중간에다가 구분선을 끼워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구분이 돼서 보이는 점이 있다. 그래서 꾸미는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장소를 집어넣고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 자, 링크 같은 경우는 링크를 집어넣을 때 쓰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링크를 가져올 거라면 링크를 눌러서 여기다 링크 URL을 적고 확인하면은 그 링크를 가져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그 다음 표. 표는 표를 그릴 때 써요. 그래서 뭐 사이즈 표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든다면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만들어 넣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스마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서 사실 거의 가져온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쓰는 메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해요. HTML도 실제로는 거의 쓰진 않으므로 넘어갈게요. 자, 요 옆에 보시면 글감이라는 게 있죠. 이 글감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쇼핑에서 검색어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푸드쟁이의 상품을 올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 상품이 예를 들어 포도비누라는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쳐보면 여기 이렇게 포도비누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것들 보이죠? 네. 이런 거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또 이 상품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또 눌러보게 되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실 때 글감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들 넣은 것들이 라이브러리에 보이는 거라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템플릿은 내가 템플릿을 가져다가 사진이나 이런 것만 바꿔서 쓸 수 있게 네이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것까지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실 수는 있겠네요. 또는 내 템플릿에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사진이나 내용만 바꿔서도 올리는 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템플릿은 미리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밑에 컴포넌트 텍스트 편집은 이 밑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본문, 소제목, 인용구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글씨 크기, 얘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글자 색깔, 글자 배경 색깔, 그리고 요거는 정렬 방식,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있었죠? 요거는 줄 간격, 얘는 이제 목록 번호, 얘는 기호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진은 만약 따닥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요. 스마트 에디터라는 사진 편집 창으로 넘어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이 있을 때 여기 위아래가 너무 넓다. 그렇다면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필터로 뭐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보정을 해서 밝기 대비를 여기서 맞춘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여기서는 거의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시든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넣으실 때 주로 작업을 하게 되죠. 어쨌든 내가 만약 그런 작업을 깜빡 잊고 안 했거나 아니면 빨리 올려야 되다 보니까 보정을 못했다 라고 할 때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에디트 창이 있어요. 저는 적용은 안 할 거라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에디터를 등록까지 눌러놓은 상태가 지금 요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떠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상품 주요 정보부터 채울게요. 상품 주요 정보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여기 앞에 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등을 입력하는 창이 떠요. 근데 당연히 우리 검정콩에 모델명이 있거나 브랜드가 있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상품에 대해서 보면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 모델명이 있죠. 그럴 때는 모델명을 꼭 적어주셔야 모델끼리 이제 모여서 가격 비교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브랜드나 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질문이 있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묻고 싶으시다면은 그에 이제 맞는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상품 속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테스트로 파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체크할게요. 콩이 원래 언제 나와요? 11월 달? 알았어요. 상순, 중순? 원산지는 뭐 국산이라 하려면 국산, 아니면 수입산 하려면 수입산. 무게는 뭐 얼마나치 팔 건지
예를 들어 나는 5kg 팔 거다. 그럼 5kg 해놓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1kg 할 거다. 1kg 하면 되는 거고, 1kg 할게요. 자, 형태. 지금 이건 건조콩이겠죠? 그럼 건조로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품 주요 정보들을 입력을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친환경 인증은 우리가 인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인증 대상 아님으로 할게요. 그리고 인증 정보는 그럼 넣지 않으셔도 되겠죠? 원산지는 국산. 뭐 어느 지방에서 많이 나와? 일단 대략 찍죠. 네, 당연히 안 믿겠지만 서울시 강남구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원산지는 제대로 된 원산지를 넣으면 돼요. 너무했나? 그럼 전라북도로 붙여야지. 자, 상품 상태 신상품으로 올릴 거고요. 맞춤 제작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 안 찍혀 있는 것들은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번엔 두 번째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 표시돼 있죠? 역시 여기 화살표 눌러서 펼쳐주세요. 자, 상품군을 눌러서 고르시는데 지금은 식품에 해당하니까 식품, 농축, 수산물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라고 떠요. 근데 요거 다 적기 힘드니까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누르면 상품 상세 참조가 모두 적힙니다. 뭐 물론 이건 내가 쇼핑몰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담고 싶다면 일일이 적어주시면 더 좋을 거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었을 거고, 상세 페이지에서 사실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누르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가 다 찍혀 있으므로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 배송입니다. 배송에 화살표를 역시 눌러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여부 배송할 거죠? 배송. 근데 가끔 이제 서비스를 파시는 분들은 배송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 배송 없음을 고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상품을 파는 거니까 배송으로 놓으면 되겠죠. 배송 방법은 택배송포 등기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사는 지금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무 택배사나 고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 지금 CJ로 골라놨다고 해서 꼭 CJ로 보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으로 일단 놓을게요. 묶음 배송은 가능하다면 가능, 아니면은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해서 개별로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개별 계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사입을 하는 경우라면 나한테 상품들이 다 있으니까 묶음 배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가능인 거고,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라 나에게 묶음 배송, 상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묶음 배송 불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상품별 배송비입니다. 우리 얼마 받을까요? 무료로 하실 분은 무료로 하시면 되고, 유료라고 한다면 기본 배송비는 요즘은 3,000원 이상씩은 하죠? 그러면 3,000원 적을게요. 결제 방식은 착불 또는 선결제도 가능하고, 아니면 선결제로만 가능하게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택배비가 배값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상간에 대한 추가 배송비는 권역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송 권역을 2권역으로 할 거냐 3권역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주도 추가 배송비는 예를 들어 뭐 3,000원을 더 붙인다면, 제주 외에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을 붙인다든지, 이건 이제 택배 사정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중에는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지역별로 차등해서 배송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에어컨이나 어떤 제품의 경우는 별도 설치비가 있겠지만, 이 상품은 지금 별도 설치비가 있진 않으므로 없음으로 갈게요.
출고지는 아마 여러분들 판매자 주소록이 자동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고지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바꾸실 거면 수정해서 바꾸시는 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기본값은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넣었던 주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반품 교환까지 보고 한번 질문사항 한번 물으러 돌아다녀 볼게요. 반품 교환인데요. 기본 반품 택배사는 한진택배로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으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한진택배로 그냥 네이버에서 설정을 해 놓은 건데요. 만약에 별도로 계약된 택배사로 설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개인 판매자라고 한다면 택배사 계약 정보 확인을 해서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반품 택배사 설정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반품 배송비 편도니까 저는 3,000원, 교환 배송비 왕복이니까 6,000원 줄게요. 반품 교환지 제 주소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나머지 몇 개 안 남았긴 해요. AS 특이사항부터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S 특이사항인데요. 여기 AS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적어주시면 되겠고 AS 안내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AS가 언제, 그러니까 응대 가능한 시간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 추가가 뭐예요? 템플릿 추가라는 거는 뭐냐면 템플릿이 서식 같은 거라고 했죠.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전화번호나 안내를 AS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면은 판매자 특이사항을 내가 상품마다 다르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위탁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는 AS 전화번호랑 안내를 어떻게 넣을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사입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는 AS 전화번호랑 안내를 다르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냥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추가 상품은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하진 않을 건데요. 추가 상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저거 콩을 팔긴 하는데 콩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찹쌀을 같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경우가 추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주 상품을 살 때 추가로 더 살 수 있게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추가 상품으로 넣게 되는 거고요. 추가 상품은 기본 상품을 사지 않을 때는 못 사는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자, 구매 혜택 조건입니다. 최소 구매 수량은 기본이 1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건강식품의 경우는 우리가 배송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사게 안 하고 최소 6개 이상 샀을 때부터 배송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최소 구매 수량을 설정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설정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최대 구매 수량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아마 설정할 일은 없으실 건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케팅용으로 내가 상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진도 안 남는 그런 미끼 상품을 올렸는데 그 상품만 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품만 사가는 건 좋은데 일단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옷가게 같은 경우 나시티를 예를 들어 500원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끔 하기 위한 이벤트였을 건데 이거를 최대 구매 수량을 걸어놓지 않았더니 나시티를 예를 들어 뭐 20개, 뭐 40개 막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럼 손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수 구매 할인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 설정하면 얼마 이상 구매 시에 얼마 할인해 주겠다. 요런 게 복수 할인입니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주어지는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더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포인트를 체크해서 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리뷰를 많이 적게끔 하기 위해서 리뷰 작성 시 지급하는 그런 경우들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은품이 있으면 사은품을 넣으시면 되고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죠? 검색 설정 마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해시태그들이에요. 우리 아까 네이버에다가 제가 아까 검정콩 적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은 쇼핑에 이런 상품들이 보이는데요.
이 검정콩 상품들이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 상세 페이지 엄청 기네요. 길게 다 넘어왔는데, 예, 여기 보면은 선식, 서리태 가루, 서리태, 미숫가루, 검은콩 가루, 미숫가루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죠. 요런 게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상품과 관련된 태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마땅히 고를 게 없어요. 그럼 태그 직접 입력해서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검은콩, 서리태, 검정콩, 쥐눈이콩 뭐 이런 식으로 국내산 검은콩 뭐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하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보면 국내산 검은콩은 태그 사전에 없대죠. 그럼 얘는 지워도 되고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골라도 되고요. 자,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지 타이틀이나 메타 디스크립션은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띄웠을 때 보이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은 걸 크롤러라는 그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해서 보여줄 때 일부 어떤 활용 요소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페이지 타이틀하고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페이지 타이틀에는 기본적으로 상품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데는 스토어의 소개글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넣으셔도 되긴 한데 이 메타 디스크립션의 경우 만약 제가 상품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제 스토어 소개글이 뭐냐면 여기 광진구 제일의 IT 전문업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은 내가 올리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적어주시면 그래도 크롤러가 정보를 긁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아까 여기 태그에 넣다가 아까 태그 사전에 안 들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 타이틀이요? 페이지 타이틀에는 어차피 이 상품의 제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되고 바꿔도 되긴 한데 그냥 저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제 몰에 그 소개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물론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겠지만 크롤러가 읽었을 때 이게 검은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태그에 적지 못한 나머지 것들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자 코드는 따로 설정은 안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 내가 상품이 많아요. 판매하는 상품이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게 주문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샀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상품 코드를 정해서 뭐 001은 예를 들어 도매국, 002는 뭐 어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찾기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판매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될 때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노출 채널.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거고요. 전시할 거죠. 전시로 놓고 여기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 어차피 브랜드랑 제조사는 지금 없으니까 이대로 다 됐고 확인하고 저장하면 끝.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뜨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눌러보시면 지금 방금 올린 상품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 그리고 이 동영상은 이 밑에 이렇게 동영상이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